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제풀이를 따로 교재를 2권 해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마지막 강의, 마지막 요약집인데, 문제 따로, 또 문제집 따로, 이제 기본 이론 따로, 또 페이지 따로 하고 또 딱 한 권을 또 더 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기본 이론, 기본 책 따로 한 권, 그 다음에 문제풀이 따로 한 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게 2권을 들고 다니는 게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법고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2차에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결국 로스쿨로 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사법고시 공부할 때 제가 마지막에 실패했던 최고 원인이 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오히려, 그게, 물론 실력도 없었지만, 책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책 정리가 안 되는 게, 전날에 이제 사법고시 2차를 4일을 치거든요. 4일을 치면 총 7과목을 치는데, 그러니까 월화하고 수요일 쉬고 금토 이렇게 쳤었거든요. 그럼 치면, 전날에 이제 봐야 될 책이 한 3,000페이지, 4,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날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그때 저도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후배들, 저보다 더 이제 늦게 시작 후배들이 합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되게 얇은 책을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얇은 책으로 뭐 공부 되겠냐면서 막 약간 핀잔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제가 떨어지는 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얇고 두꺼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험을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두껍고 좋은 책이 좋을 것 같지만 시험 전날에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거 말고 경영학 공인노무사 경영학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내년 이제 변호사 되면은 경영학 전문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또 관심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을 할 건데, 전공은 이제 특별형법 이쪽을 할 거지만, 형사재판 이쪽을 할 거지만, 특히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싶은 쪽이 이쪽이에요. 공인노무사 경영 컨설팅 쪽이거든요. 이쪽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쪽도, 공인노무사 이쪽도 책이 되게 진짜 두꺼워요. 경영학이 보통 보면 여러분들 경영학 경영조직론 과목이 보통 진짜 두꺼워요, 책이. 그러면 전날에 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작업을 할 때 OX식으로 만들었거든요. OX식으로 작업도 하고 보충도 하고 했고, 해보니까 OX식이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OX가 제일 이거냐 아니냐가 제일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OX식으로 만들었어요. 아마 책 관계자분께서 저보고 이랬는데 OX식으로 만든 책은 이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좋게 이제 칭찬이라 생각하고 이제 해볼 테니까 일단 OX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OX를 풀다가 필요한 이론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아시겠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요번에 수업 기본 한 번, 문제풀이 한 번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 같은 부분을 보게끔 제가 하는 게 목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한 번, 기본을 한 번 이렇게 푸는 게 끝이 아니라 보통 6번에서 7 같은 조문을 사실은 한 10번 정도만 보면 암기하거든요. 근데 혼자 10번 보는 게 세상에 가장 힘든 거예요. 저도 사실 공부해보면 해봤는데 똑같은 걸 10번 보는 건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 저랑 수업하면서 왜 똑같은 말을 저를 반복하느냐면 제 목표가 이번에 수업을 6번에서 7번.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너무 화나실까봐 판례도 집어넣고 좀 쉬어가게 이렇게 넣어놓은 게 똑같은 말을 도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볼 때 한 5-6번 하는 것 같거든요. 도로가 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그럼 이제 요 문제풀이 하면서 한 2-3번 더 해서 최대한 6번, 7번 정도 수업으로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복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을 따로 복습하시기는. 아시겠죠?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 연계하게끔 또 해보겠습니다. OX를 풀면서요. 다시 필요한 이런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발췌하는 식으로. 먼저 OX를 푼 다음에 그 OX에서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시 이 부분에 필요한 보충 기본 이론, 조금 더 기본 이론을 심화하는, 정리하는 그런 걸 해서 암기까지 끝내는 요렇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0쪽 꺼낼까요? 자, 페이지 단원평가 OX 있죠. 자,
자, 갑니다.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는 뒤에 OX 다 뜯어놨고요. 이거는 예상 문제. 그러니까 각 문제집이든 뭐 어디든 문제집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조문을 저희가 보고 이 조문에서 나올 수 있는 OX로 지문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객관식에 가시면 정말 헷갈리는 게 이건지 저건지거든요. 제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번. 자, 페이지 20쪽 갑시다. 1번.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문제입니다. 빨리 하지 맙시다. 잔치 앞에 어차피 5, 6회 여러분들 OX 빨리 푼다 해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 도로교통법 교통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한다. 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지문에 만약에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이렇게 기출이 나왔었어요. 목적이었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 다 우리가 읽었을 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통법규 위반자는 처벌을 목표로 처벌을 한다.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벌칙 부분에 교통법규 위반자들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4번에 얘기했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데 OX가 바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교통의 목적을 규정돼 있었죠. 법상으로. 그러면 규정된 조문은 말 그대로 그 규정된 것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한 토시도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이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1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 두 문제 1번, 2번이 합쳐진 거예요. 보세요. 목적 1조에 나와 있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안원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지문은, 그러니까 처벌을 목표로 한다는 지문은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틀렸고, 2번 지문, 도로교통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 책을 만들면서 고민을 한 게 그냥 문제 쫙 이렇게 문제 쫙 주고 밑에 해설 딱 붙이고 이게 정말 편한데 이걸 뜯는 게 더, 사실 지금 4개 지문 중에 두 개는 왜 안 올리냐면 두 개는 또 기출 부분에 또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걸 이해해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OX식으로 합시다. 예, OX식으로 해서 기본 2로. 자, 법 1조 암기. 법 1조 암기합니다. 갑시다. 법 1조 기본 2로 가면 페이지 8쪽으로. 예, 그렇게 봅시다. 예. 해설지로 봐도 되고 다시 조문으로 바로 보는 게 편하잖아요. 페이지 8쪽에 목적미의 법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그 위장 방제. 위장을 방지하고 안원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목적한다. 그래서 제가 위장 방제 안원교. 예, 조교님들이 이렇게 따주신 거예요. 맞죠? 위장 방제 안원교. 괜찮죠? 예. 조교님들도 되게 수험생 입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위장 방지 안원교. 위장 방지 안원교. 이렇게 두 문자 따놓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든 1조 부분에서 나올 거거든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장 방지 안원교. 그렇게 두 문자를 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3번 가볼게요. 자, 차도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로의 부분을 말한다. 다시 읽을게요. 그러니까 차도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 생각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시면 이거 틀리실 수도 있어요. 답지 보지 마시고 한번 가리고 일단 미리 해보세요. 문제 풀이 한다 생각할게요. 문제 풀 시간을 또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민해서 한 3분, 2분 드릴 테니까 일단 한 페이지 해볼까요? 일단 그러면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OX를 다 가리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제가 그렇게 할게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렇게 할 테니까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하세요. 자, 차도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로의 부분을 말한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도하고, 자, 앞으로 가볼까요? 법 2조에서 차도하고, 보도하고, 차로하고 이래 나와보면 진짜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됐죠? 상당히 어렵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9쪽 가보세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차도, 보도, 차로.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다시 똑바로 적을게요. 하얀색 잘 안 보이시죠? 자,
차로, 보도. 예, 됐습니까? 됐죠? 차선까지 적어볼까요? 차선. 자, 이 4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상 문제도 있었고, 기출 예상 문제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서 완전히 정확하게 지우는 게 아니면 물음표 표시하시고, 기본 이론을 좀 하시고, 암기, 요 4개를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대로 가볼게요. 페이지 9쪽 가보세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한 권에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문제풀이 따르고 기본 있으면 또 그 책 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 페이지를 같이 갑시다. 9페이지 가보세요. 차도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기출이 나왔던 거예요. 자, 차도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차도라고 하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운공구조물을 이용해서 경계를 펼쳐서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차도라고 합니다.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선, 연직선이나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들을 이용해서 경계를 표시해서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우리가 차도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도로의 부분입니다. 도로죠, 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라는 말을 쓰죠. 차도로 나가지 마라. 도로로 이 말을 쓰죠. 그럼 차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을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범위 문제 아닙니까? 차도의 한 부분을 차로라죠. 1차로, 2차로.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도 읽어볼까요? 페이지 9쪽입니다. 자, 연석선, 아까 말했는데 연석선이나 안전표지와 거의 비슷한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거. 보행자 한마디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보행자가 지나가는 거를 차보도라고 하는 거죠. 정리되겠죠? 차선은 할 수 있을까요? 차선 보면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게.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것이 차선이죠. 자. 적어도 이렇게 정도, 이런 기본적인 정도를 다시 심화해서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를 푸실 거예요. 맞죠? 그럼 다시 가볼까요? OX 문제. 봐보세요. 차도는 차마가 한 줄로 정해진 부분을 통해도 차선을 구분한 차로의 부분이 아니죠. 차로의 부분은 아니죠. 도로의 부분을 차도라 하고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내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낸 게 아니라. 이해가시면 그러면 차도는 이래 나오면은 막 섞이거든요. 틀립니다. 볼게요.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동화해진 부분을 통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것이다.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구분.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리게 만든 거예요. 차도와 차로를 다 틀리게 만든 거예요. 차도는 이걸로 경계해서 모든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 맞죠? 차도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거, 그리고 차로는 차도의 부분을 말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3번 표시하시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나치고 OX를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좀 이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잡은 OX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조문을 보고 제가 이제 헷갈릴 만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리 틀리시게, 미리 혼동을 시험장 가기 전에 혼동을 미리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혼동을 미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셔가지고 야, 차도가 뭐더라? 차도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거다. 차가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 차로는 차도의 부분을 말하는 거다. 1차로, 2차로, 그 선이 꺼진 1차로, 2차로를 말하는 거고, 차선은 그 차로와 차로를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보도는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틀리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흔들리셨거나 조금이라도 헷갈리셨으면 3번을 표시하셔가지고 이 부분 다시 정리하도록. 아시겠죠? 됐습니까? 암기하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페이지 9쪽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차도는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게 1년 기출에 나왔어요. 차도에 대한 개념이. 도로의 부분, 차가 지나가시는 도로의 부분. 그럼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 차선으로 구분한 거. 차선으로 구분된 것을 차도의 부분이 된 것을 왜 차로라고 하는 거. 차도의 구분. 도로의 구분. 맞죠? 잘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의 부분. 로는 차도의 구분. 됐죠?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설마 헷갈리겠나 하지만 객관식에 들어가시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렇죠? 아까도 여러분 아마 OX 푸시다가 3번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O지 뭐냐 S지 이렇게 했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면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동화해진 부분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 차로고, 차도는 연직선이나 안전표지 그와 비슷한 뭐 신호등 이걸 경계로 표시해서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의 부분을 차도라고 하고, 도로의 부분을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6번에서 7번 똑같은 말 반복. 아시겠죠? 예, 이게 강사가 좀 피곤한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복수를 맡기면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죠? 제가 사실 1차 공부 합격했을 때도 강사분이 점심 특강을 하셨는데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저도 신림동에서 공부하는데 고시생이었죠. 그때 점심 특강인데 점심 특강이 참 애매한 게 밥을 빨리 뭐 10분 20분에 먹고 12시 반부터 해갖고 1시 40분까지 이게 점심 특강이 있었어요. 그 뭐 거의 뭐 사람들 뭐 안 든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복습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읽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조문 읽어주고 그런 거였는데 그냥 막 유명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막 읽어주는데 되게 제가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 대신에 조문을 읽어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냥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래갖고 1차 사법시험 1차 합격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강사님도 뭐 수업 준비하시고 막 암기시킨다고 얼마나 그 점심식단도 못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대형 강사님들은 이제 한번 딱 기본 이렇게 해주시면 복습은 수험생 몫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맞긴 맞는데 수험생 중에서 복습을 잘 못하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저도 복습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예. 자, 4번 갑니다. 4번. 자, 4번 문제. 중앙선이란 도로의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거 제가 왜 낼게요? 제가 이거 기본 이론 설명할 때 울타리도 중앙선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시험장에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저랑 공부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시험장 가시면 야 울타리가 중앙선이 될 수가 있나? 그래갖고 체크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볼까요? 다시 중앙선 부분 볼까요? 페이지 9쪽 중앙선. 자, 차마의 통행 방법을 페이지 9쪽에 5호 부분인데 중앙선.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의 황색 실선 됩니다. 황색 실선도 돼요. 황색 점선도 됩니다. 이거 이제 꼼꼼히 1회도 갈 때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회도 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봤으면 2회도 갈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문제 풀 때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좀 더 명확해지려고 푸는 거예요. 도로에 황색 실선도 되고 황색 점선도 됩니다.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를 표시한 선 또는 뭐가 들었어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거. 울타리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뭐 가변차로일 때는 단선은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 가장 왼쪽에 있는 선 그것을 중앙선. 그래서 가변차로일 때 제일 위험한 게 가변차로일 때 중앙선 침범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 그 중앙선 인식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가변차로일 때 그런 사고가 많아요. 원래로 하면은 교통시군의 원활한 소통인데 가변차로가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가변차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문현동이 넘어가는 길이나 시청, 법원에 실무 갈 때 보면은 시청에서 연산동에서 연산 노타리 갈 때 그 가변차로 저거 바뀔 때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 낮에 하고 밤하고 바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황색 점선을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으로 여기는 실선 안 들어가죠. 가변차로에 실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실 때 하시라고요. 맞죠? 보세요. 가변차로일 때 실선이 들어갑니까? 점선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문제 풉니다.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푸셨다 치고. 자, 5번. 보행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보도로 한다. 보행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고 한다. 뭐죠? 보도 1위 문제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보도 한번 가볼까요? 자, 보도 10번 부분이죠. 연석성, 안전표지나 그에 비슷한 인공구조물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간다? 보행자 안에는 유모차. 그래서 유모차를 많이 들이받죠. 그러니까 보행자 사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모차를 많이 들이받아 사고가 나면 보행자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막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유모차 사고 났는데 어떻게, 그럼 유모차는 보행자인가 차인가? 무슨 알겠죠? 이런 고민들을 시험장 가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 시험장 가서 하시면 시험장 가서 저도 1차 합격할 때하고 떨어질 때 차이가 나는 게 합격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시험 공부할 때 했고 떨어질 때는 이런 부분을 그 시험장 가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유모차는 보행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행자. 그러니까 보도로 다니겠죠. 되겠죠?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행자. 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인 이렇게 두 문자를 따놓은 게 보행자, 예, 보행자 예, 해놨어요. 자, 됐습니다. 보행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도로의 부분을 보도록 한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6번. 차와 우마를 뜻하는 차마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갑시다. 원동기 장치. 이 문제였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우리 기본 이론 할 때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안 풀어질 거예요. 지금 차마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갑시다 한번. 자, 차마 봐보세요. 17번. 다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편안하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하고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런 부분을 이제 아는 거는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차마 보세요. 다음은 차와 우마를 뜻한다. 차마는. 다음 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 차에 제가 그래서 두 문자를 땄죠. 전기, 동원 딴 이유가 이것 때문에 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이거 분명히 헷갈리거든요. 보면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요. 차 안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들어가는 걸 많이 틀려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리냐면 자동차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가보세요. 어디 부분인가 포인트인가 볼게요. 자, 차마 다음에 차와 우마를 뜻한다. 구쪽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당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전기동은 따놨죠. 따는 이유가 그럼 자동차 안에 동 들어가고 건설기계 들어가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들어가잖아요. 자전거도 차마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전거도 여기 들어가요. 자전거도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전거도. 됐죠? 전기동원, 자전거에 그 다음에, 예, 전기동원 이렇게 따놓은 이유가 건설기계, 원동기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됐죠? 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기억나시죠, 이거? 이것도 들어간다 했습니다. 다만 철길이나 이걸 운전되는 거 이거는 유모차 이거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모차가 차로 들어가면 보도로 못 다니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유모차가 행정자치면 보행 보정 의자차는 차마에도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로 다니는 거예요. 보행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자동차에 이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에는 원동기 장치가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자, 볼게요. 자동차.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 일부로 본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두 문자를 딴 게 이제 좀 하병이가 특권화되어 있다. 하병이라는 사람이 특권화 내가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특수기계, 그 다음에 건설기계, 됐죠? 화물자동차. 그래서 하병이 특권. 두 문자 따는데 여기 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들어가요. 자전거도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에는 하병이 특권 들어가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 들어가요.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 되겠죠? 예.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포인트. 보이시죠?
그럼 자동차 등이라고 조문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여기 적힌 대로 차와 말 그대로예요.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 말은 하병이 특거나 플러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들어가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되겠죠?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OX로 미리 해서 여러분들 틀리셨다면 이렇게 다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조문에 만약에 차라고 했다.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뭐뭐뭐 했다. 이렇게 했더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왜 중요합니까, 이거?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무면허 운전할 때 자동차 등을 했을 때 그때 자동차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 되니까 면허 정지 사유일 때 이거는 그거 안 된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납니까? 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증은, 여러분 승용차는 운전면허증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무면허 운전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동기 그거 적용 안 된댔잖아요. 왜냐면 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동기 장치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동차 등이라고 또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 장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차와 우마를 뜻하는 차만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한다. 그럼 문제 바꿔서 밑에도 메모할래요. 그럼 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 들어간다. 왜냐? 하병이 특거나니까. 그러면 자동차 등이라고 조문에 나와 있으면 그는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요렇게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하니까 제일 암기하기가 편하고 제일 쉽더라고요. 예.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그렇죠. 예, 저도 수험은 진짜 수험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제가 수험서하고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 이론서가 이렇게 있으면요. 물론 뭐 깊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교수님 이론서나 이런 부분 훨씬 크겠지만 수험서는 진짜 수험서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서답게는 정말 진짜 바로 기억할 수 있게끔 맞죠?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음번에 이제 책 작업할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맞죠? 차에 들어간다. 자동차에 하병이 특허는 안 들어간다. 자동차 등에는 들어간다. 왜냐하면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객관식장에 들어가면 고민 없이 태클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객관식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6분 표시하고요. 됐죠? 이제 더 중요한 거. 자, 도로교통법에 도로. 이건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얼마나 저랑 도로에 대한 판례 부분 했습니까? 도로 판례 부분 오늘 완전히 암기합시다. 나주대 강소강. 자, 문제 볼까요? 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학교 구내, 그 다음에 소년원의 원내 등은 도로교통구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도로의 정의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다음 문제부터는 한 1, 2분씩 주고 제가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7번까지만 이렇게 간다는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자, 거기 저랑 이 판례 엄청 그래서 이 판례들을 전부 다 여러분 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판례 1번 칸에다가 도로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례 제가 한 20개 해가지고 한 17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한 줄로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모든 판례 이렇게 한 줄로만, 모든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 판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음 기본 강의 하거나 다음 책에는 거기다 붙여놓으려고. 마무리 강의 때는 이제 그렇게 문제집에 따로 이렇게 빼놨고요. 판례를. 양이 너무 많아질까봐. 자, 일단은 볼게요. 자, 봐보세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학교 구내 그리고 소년원의 원내 등은 도로교통법에 도로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네. 자, 도로성을 인정한 판례. 일단 도로성을 인정한 판례부터 그 문구가 되게 중요했거든, 그죠? 문구 때문에 제가 판례를 여러분들 암기해 왔죠. 자, 일반 교통에
해야 되고요. 특수한 교통이면 그 다음에 공용돼야 되고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판례 문구예요. 불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일단 암기의 기초예요. 그리고 도로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도로와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이게 제가 그때 20분 동안 넘도록 그 도로에 대한 판례를 설명했던 이유가 요 문구를 여러분들한테 가져오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일반 교통에 공용되면서 불특정한 사람이 가야 되고 다른 교통, 다른 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도로법에 대한 판례, 도로 판례에 대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고 해야 돼. 그냥 암기하면 하면 되겠지만, 자, 볼게요. 먼저 일반 공통에 공용되는 장소, 아닌 장소에 나눠져 있죠. 역 광장과 역 구내가 있죠. 역 광장은 들어가 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도로 아님. 도로. 일단 일반 교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점이 있고요. 역 광장 되겠죠. 역 구내는요.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예.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공중 이용의 공중 이용이죠. 공중 이용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도로라고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뭐 당연히 되겠죠. 공중 이용이 제공 안 되는 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차장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차장이라고 말해보면 주차장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 주로 주차장이라면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공중 이용의 주차장이라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만큼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됐죠? 왜냐면 봐보세요. 그 아파트 구내 노상 주차장, 아파트 구내 주차장.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주차장. 기억나시죠? 판례 기억나시죠? 나이트클럽 주차장. 공용 아니고, 불특성 아니고, 맞죠? 일반 교통 아니고. 그래서 나이트클럽 주차장 안 된단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대형 건물 부산 주차장. 대형 건물, 이게 또 판례 있었죠, 제하고. 대형 건물 부설 주차장. 건물 안에 부설 주차장. 안에 그거는 도로라 볼 수가 없죠. 됐죠? 소년원의 경내, 소년원 원내, 소년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도로들을, 소년원 안에 그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지나가는 도로들이 이게 도로가 될 수가 있다? 도로 될 수 없다? 됐죠? 예, 이것도 판례가 있었고. 개인차고, 말 그대로 공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특성이 아니, 특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차고도 되겠죠, 이렇게. 예,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주차장. 자,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은, 이제 예상되는 뭐냐. 시청 내 광장주차. 광장주차가 제 생각에 나올 수가 있어요. 춘천시장 내 광장주차장. 그 판례였잖아요. 광장주차장. 이게 나오면, 제 생각에 이게 나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주차장 안 된다던데, 주차장 도로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제 틀리시죠. 제가 볼 때 광장주차장이 포인트가 가장 큰 거. 옆에다 메모, 동그랗게 줄 한번 쳐보세요. 여기. 시청 내 광장주차장. 판례 보여드렸죠, 제가. 기억나시죠? 판례. 제가 이거 읽어드린 거 한 거. 네, 광장 내, 시청 내 광장 주차장. 그 다음에 개방된 공장지대. 그 다음에 초파일 행사로 개방된 사찰 경내. 초파일 행사로 개방된 사찰 경내. 이것도 판례입니다, 판례. 맞죠? 초파일 행사로 4월 초 불교님, 부처님 오신 날, 그날 개방된 사찰 경내, 거기도 도로로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그날 이렇게 할 때는 사천인에는 그날 불특정, 공중이용, 일반교통을 본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을 인정한 거죠. 됐습니까? 농로, 임도,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자유를 통해 가능한 거, 공원, 둔치길, 한 군의 도로, 부두, 야적장, 이 전부 다 개방됐고, 통용되고, 공용되고, 불특성이니까 이거는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되겠죠, 이제.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문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때 할 때 나주대 광수광으로 따놓긴 했는데, 그렇게 두 문자를 따도 되고요. 앞에 한번 가봅시다. 자, 나주대 병수광, 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도로를 부정한 판례. 해갖고 제가 그때,
나주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병소광이 있다. 나이트클럽, 주차장 이용되는 주점, 그 다음에 대형건물 부상내, 병원 구내, 그 다음에 소녀경내, 그 다음에 여기에 광주고속터미널에서 이게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일단 임시방편으로 했죠. 나주대 광소광, 병소광 따셨는데 이거보다 이렇게 따면은 이제 끝냈을 거고 제가 판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신 다음에 어떤 문제 나오면 이게 통용될 수 있느냐, 공용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울산 현대조선소 내 구내, 울산 현대 조선소 구내 아시죠? 거의 한 동네죠, 그냥. 울산 현대 조선소 저도 한번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그 범위가 엄청나죠, 맞죠? 17구역인가 18구역까지 이렇게 들어간 지점이 맞죠? 당연히 도로죠, 이건 통용성이 있으니까 도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고 나면 도로교통 못 적용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춘천시장 내 광장주차장. 제 생각에 시험에 나오면 요 두 개,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잘 보세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부터 14번까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제가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OX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한 1분 정도만, 1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봅시다. 자, 제가 OX를 교교님들랑 만들다 보면, OX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O로 꼬고, 막 X로 꼬으려다 보면 조금 이제 그런 뭐 어감이 조금 그런 건 수업하면서 제가 진행 도중에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행 도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봅니다. 이게 막 있는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 막 문제를 조문에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어떻게 꼬을까를 고민한 거라서 조금 미숙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답을 오답으로 고치고 오답을 정답은 명확해요. 근데 정답을 오답스럽게 이렇게 고칠 때 되게
그 어감 부분을 어떤 뉘앙스로 해야 될지가 좀 그런 거 있으죠. 예, 그거에 맞춰서 했으니까, 예, 좀 이해하시고 가볼게요. 일단. 다 풀어보셨죠? 일단 14분까지 풀어야 돼. 이렇게 시간 좀 드리고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자, 8번이죠. 자,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따른 유료도로 또한 도로법의 도로다. 자, 이거 도유농 기억날 것 같은데 앞으로 가볼까요? 도유농 따놨죠. 자,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에 나오는 그 도로도 되고요. 그 다음 농어촌 도로는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도유농 두 문자 따놓은 거.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관리법에 의한 정비법에 의한 도로, 전부 다 도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데, 거기 판례 나온 부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한 사람이 불공개된 장소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불공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풀었죠. 광장 이렇게 해서 판례를 인정한 겁니다. 다시 문제로 가면 21쪽 OX 8번으로 가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맞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 관련 농어촌 정비법에 관한 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서 등장하는 도로도 우리가 말하는 도로에 포함될 수가 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이 포함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횡단보도란 보행자 9번이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한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했는 거예요. 자, 차도 만약에 이래서 보도의 부분을 말한다. 이게 지금 X로 바꿀 것 같으면 사실은 이걸 보도의 부분을 말한다 이러면 이거 틀린 겁니다. 근데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죠. 왜 어떻게 문제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OX를 낼 때 이걸 X로 만들고자 했으면 어떻게 고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근데 보도의 부분을 말하는 횡단보도가 보도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만약 X 지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O 지문은 그대로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거 만약에 제가 글을 자기가 느끼지 만약에 출제자 만약에 이 문제를 내고 싶다 이러면 이거 도로 대신에 보도의 부분을 말한다 이러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시험장 들어가면 이게 왜 맞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틀렸죠. 횡단보도는 도로의 부분이죠. 보도의 부분이 아니라 도로의 부분이죠.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보도로 했기 때문에 보도 나오면 바로 오할 확률이 진짜 높아요. 예,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저도 많이 헷갈려서 예, 이렇게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도로의 부분 밑에다가 보도의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X 거다. 이렇게 예상해 놓으세요. 이렇게 예상해 놓으세요. 네, 그렇게 예상. 보도의 부분 한 다음에 X 이렇게 해 놓으시면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헷갈리는 걸 미리 저장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하는 상황에서 차를 계속 정지해 두는 상태를 정차라고 한다. 되죠.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게 하거나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정차라고 한다. 맞잖아 이랬는데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차의 개념과 주차의 개념을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죠? 시험장은 주차와 정차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잖아요.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법조문대로 해석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 자체로 그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해설지도 있지만 해설지 제가 붙여놓고 해놨지만 한번 가볼까요? 주차 정차 부분이 거기 있네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11쪽. 네, 거기에 주차와 정차 나와 있죠. 일단 요거 보고 해설지로 갈게요. 페이지 11쪽에 24번. 자,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이게 주차입니다. 주차.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차 금지랑 주정차 금지랑 다른 거예요, 그거. 자, 다시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차 개념은 여러분 후단에 있는 것만 아시는데 전단의 개념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짐을 실으라는 거나 아니면 상객을 기다리는 이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도 주차예요.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도 주차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차는 내가 시동 끄고 내리는 게 주차구나 이런데, 아니요.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도 주차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 뭐라 생각, 이걸 정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차 좀 했는데 내가 지금 차 뺄 거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험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차예요. 아시겠죠? 법에서는 주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정차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5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하는 거. 그리고 법에서 뭐라 했냐면 주차 외의 정지를 정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구역이 있고 주차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주차 위반일 때는 정차 위반은 금지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주정차 위반일 때는 주정차 위반의 표지가 붙으면 5분 내로 5분을 초과해서 이것도 위반되는 거예요. 정차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 볼까요? 자, 운전자가, 자, 페이지 21쪽, 자, OX 평가입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하는 상황에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은 뭐다? 주차다. 정차가 아니라. 맞죠? 예,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면은, 시험에 나오기 전에 제가 막 이렇게 좀 오버해가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좀 약간, 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시험장 가서 안 헷갈리시거든요. 왜냐면, 저도 도로교통법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만약에 그랬으면 일반 법을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주차랑 정차랑 헷갈리죠. 저는 당연히 이거를 정차라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법의 개념에서는 정확하게 주차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할 상태에 두는 것 또는 그러니까 이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도 주차고 또는 운전자가 차에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도 주차다. 여러분들은 후단에 있는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가 후단에 있는 주차하면 주차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것도 주차다.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도 주차다. 또 정차는 건 뭐냐?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분 아닙니다. 5분 전에 5분이 되면 안 되고 5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차를 정지하는 것이다. 주차 외의 정지를 전부 다 정차라 한다. 메모하시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페이지 이렇게 늘려고 OX를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OX를 하면서도 문제 풀이긴 하지만 또 뒤에는 저 기출 8회도 해놓은 거 이것도 풀이할 겁니다. 저랑 문제 풀이긴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정확하게 심화하는 느낌으로 풀려고 이게 OX를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예,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까지 신호등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거까지 좀 할게요. 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그죠? 자, 11번. 초보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0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랬는데 일부 30개도 저희가 그냥 숫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만약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건 다시 그걸 기간은 포함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운전 잘하다가 취소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땄어요. 면허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1년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여기서 2년이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 운전자라 한다. 30개월 틀렸죠? 되겠죠? 그냥 13번, 14번 다 했으니까 한번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까지 일단 요 페이지 다 푸셨으니까. 자, 차량 신호등에서 12번입니다. 차량 신호등에서 원형 등에 속하는 신호기 종류로서는 녹색, 황색, 적색이 있다. 자, 이게 제가 4색으로 물을 수도 있고 3색으로 물을 수도 있고 이제 2색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원형 등하에 속하는데 적색, 황색, 녹색 이 신호기의 색깔이 있다는 거니까 1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색 등하에 있으면 숫자 4개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냥 원형 등하에 속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지문 나와도 맞아요. 됐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고쳐볼게요. 자, 예를 들어 13번처럼 이것도 막 저희가 이제 문제를 고민한다 했거든요. 봐보세요.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이 사색 등하로 표시되는 신호등의 횡형 신호등의 순서는 옆으로 가는 거. 횡형 신호등의 순서는 좌로부터 왼쪽으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의 순서로 한다 이랬는데 오해인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그 다음에 녹색 맞죠? 맞죠? 따라 보시면 됩니다. 메모하세요. 사색 등하라고 했으니까 4가지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사색 등하라고 저 범위를 정해줬잖아요. 지금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할 거거든요. 저하고 사색 등하라고 물어봤으면 사색 등하에 맞게끔 얘기를 4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색 등하라고 했으면 삼색 등하에 맞게끔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되고 하나, 둘, 3개가 나와야 돼. 삼색 등하 같아. 맞죠? 그러니까 13번도 엄연히 제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낼까 고민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거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적색, 황색, 녹색의 순서로 한다. 예, 이거 고쳐주셔가지고 적색, 황색,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그 다음에 녹색의 순서로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은 이게 나온 이유가 횡형 신호등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횡형 신호등이기 때문에 좌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 가지고 녹색 순서로 하는데 또 만약에 맞다고 할 때는 좌로부터 황색, 적색, 황색, 녹색이 있어요. 자, 적색, 황색, 녹색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밑에 나온 대로 적색 등하 아래에 지금 나와있죠. 적색, 황색, 녹색 순서로 하고 적색 등하 아래 요 밑에다 신호등이 이렇게 된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어렵게 내면 제가 이 지문도 뭘 고려를 했냐면 순서대로 좌로부터 4개 나오는 지문을 했으면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뭐가 없으니까 녹색 화살표 등하가 지금 안 빠져 있잖아요. 맞죠? 적색, 황색 다음에 녹색 화살표 그다음에 녹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틀렸다 인정을 하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냐면 좌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이고 그 밑에 녹색 화살표가 들어있는 신호등도 있어요. 즉 경기도나 어디 가면 이런 신호등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녹색 화살표로 이거 표시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횡형 신호등에 시행규칙 7조 2항의 횡형 신호등에 좌로부터 4개 순서로 있는 거는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이에요. 근데 3개 있고 적색, 황색, 녹색이 있고 그 밑에 적색 등하 밑에 녹색 화살표 등하를 배열하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표시해 주겠죠. 사색 등하로 표시될 때 순서로 하고 그 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 사색 등으로 표시된 신호등의 횡형 신호등의 순서로는 좌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 순서로 하고 그 적색 등하 아래에 녹색 화살표를 배열한다. 이러면 이 문장은 또 맞는 거예요. 됐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요거 13번부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고민하시고. 자, 종형 신호등은 아래로부터 적색한 이것도 이제 이색 등하로 표시된 경우에 넣으면 더 자세히 되겠죠. 이색 등할 때는 적색, 녹색 화살표, 황색, 녹색의 순서로 한다. 맞죠? 이것도 이색 등하라고 하면 되고. 자, 종형 신호등은 아래로부터 한다. 이런 말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사색 등하란 말이 있어야겠네. 그죠? 적색, 녹색, 순서도 바뀌었네. 적색, 녹색 화살표, 황색, 녹색인데 아니고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순서 바뀌고 아래로부터도 바뀌고 두 개 다 바뀌었네. 그렇죠? 요 부분부터 다음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신호등부터 시행규칙 7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